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된 지 닷새 만에 기소가 된 겁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검찰이 좀 전에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기소를 했다고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창작 수준이 떨어진다. 자, 이번에도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죄명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외화를 당국 신고 없이 밀반출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나아가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에 대해 경기도 사무와 도정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적시했는데 정작 이 대표는 어제 기소에 대해서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예. 하지만 법원은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해서 그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인데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 이렇게 주장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인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에선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좀 가십시다.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소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제가 그날 재판받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명색이 부지사가. 자,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모두 4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국회에 출석하는 날보다 법정에 출석하는 날이 많을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이 4개로 늘어나면서요. 법정에 출석하는 날짜가 더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는 현재도 대장동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에 법정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재판으로는 격주 금요일에 지금 출석하고 있고요. 위중교사 재판으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법원을 가는 중인데 이번에 기소된 대북 송금 재판까지 합하게 되면 한 주에 최대 3번에서 4번까지 법정에 출석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 더욱이 기존 재판 3개는 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번에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이 검찰 공소장이 접수된 수원지법에서 진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이제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부담도 생겼는데요. 인천 자택, 그리고 서울 여의도 국회, 그리고 서초동 중앙지법, 거기다가 수원지법까지 이렇게 장거리 일정이 반복되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관할지를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도 다른 사건이지만 바로 이 대북송금 의혹이 본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대북송금 의혹 중에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은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인 반면에 이 사건에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은 토착비리 수준이었다면 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이 인정된다면 북한을 끌어들여 뇌물을 주고받고 이권을 보장해준다. 그 정치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재판이 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는데
썼는데 어떤 사건이든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21대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합니다. 하급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헌법 84조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84조? 예,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인데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되니 대통령직을 조기에 잃을 수 있다는 논란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논란이라 정치적인 매듭을 짓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 기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중인데 어떤 사건도 대법원까지 감을 전제로 할 때 21대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당장 일찍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1심 재판만 해도 지난해 3월에 기소가 돼 오늘까지 44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